우리 게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꿈, 저도 매일매일 꾸고 싶습니다. 네,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주인공이신 아벨님과 비비안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하게 되는 주부인은 수호 통역이 저희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촬영이 돼서 구로마을 TV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질문을 자유롭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런 공동체 상영을 하게 된 저희 단체 이름은 LI 구로라고 합니다. LI란 일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연대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구로 지역에도 성소수자와 LI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 지역 사회 단체들, 마을의 단체들, 인권단체들이 구로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영화 상영회를 시작으로 저희가 LI 구로 모임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빈과 비비안님의 소개를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로만 올려주시면.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요. 오늘 영화에서 주연으로 나온 배우입니다. 이런 시간인데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적이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무라고 하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페노메틱 에이섹슈얼로서 드레이션 마시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계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뜻은 이제 다 읽었다고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입장하는데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A1204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비번으로 말을 안 해드렸어요. A1204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옆에 올라온 글은 안 보이니까 3개를 읽어드리면, 사랑해요, 영화 너무 멋졌어요 라고 해주신 분이 있었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하신 분도 있었고, 저는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두 분께서 영화를 통해 큰 위로와 위안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엄마와 같이 보러 또 오고 싶어요 라고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으시고 계시고, 또 큐퍼가 항상 프리허그 해주시잖아요. 프리허그를 통해서 우리 엄마와 아빠한테 아직 말 못했는데 또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큰 역할을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하고 계신데, 잠깐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역할이나 이런 위로가 크게 되는 프리허그 또는 모임,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모임, 또 이런 영화를 하신 이유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6년에 커밍아웃을 아들한테 받고 부모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실 나갈 때는 좀 나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예, 근데 아이가 먼저 거기를 나가고 있었고, 엄마가 가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나가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저 스스로 저를 벽장에 가둔 게 됐거든요. 너무 두려워서 어디 절대 말을 못하고 살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부모 모임에 나가서 거기서 저랑 비슷한 부모님들도 보고 우리 아이랑 비슷한 성소수자들을 되게 많이 보니까 그 낯설음도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불행하게 살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자꾸 얻게 되니까 제 스스로 벽장문을 열고 나오게 됐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편견 같은 게 엄청 많이 없어지고 제 스스로 굉장히 편해지는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작업이 너무 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저와 제가 제 아이와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 모임이 그런 역할이죠. 우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소속감을 느끼고 외롭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그러면 힘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회도 바꿀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쏟는 것처럼 이런 연대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성소수자 당사자들도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 고립감을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프리워크도 사실 당사자들하고 뭔가 마음을 나누는 행동인데 저희가 사실 더 위로를 많이 받는 면도 있어요. 이 당사자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눠주는구나. 그게 굉장히 기뻤고 저희가 영화 개봉하면서 집위를 계속 많이 돌고 있는데 집위를 돌 때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이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어제도 밤 12시에 집에 귀가했지만 어떻게든 집위를 꼭 가겠다는 일념으로 스케줄이 없는 날은 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대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부모 모임이 약간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요. 항상 성소수자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포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으니까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렇게 환대를 받는 성소수자도 있지만 마지막에 나비님께서 영화의 마지막 멘트이기도 합니다. 환대를 하는 부모님들을 가진 성소수자들도 참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소수자들도 또 다 개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또 더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뿌리가 더 깊게 내리기 전에 뽑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당연히 우리 영화에서 많이 다룬 것처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또 이렇게 부모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법적으로 제정하고 싶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렇게 개인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도 이 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멘토와 이어서 좀 더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꼭 제가 나이를 먹어서는 아닌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 그렇게 의심되는 어떤 날들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충성이나 효도나 사랑이나 희생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배운 그대로일까? 근데 희생도 사랑도 이게 나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참아가면서까지 해야 한다는 거 우리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배운 면도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룬 어떤 사랑이나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을 점점 나이 먹으면서 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혹은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같이 하려고 그러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존중하려고 하는 게 사랑의 자세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을 쓰고 나머지가 맞춰줘야 하고 이해받지 못한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사랑의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이해받지 못하고 다른 데서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도 감싸주고 북돋아주고 존중해주는 게 가족이야 할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근본적으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 가족들은 안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 더 많아요. 사랑도 하고 좋은 가족도 있겠지만 이해 못하고 싸울 때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현실 가족들이 그렇게 우리 비비아님 가족처럼 살인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가족보다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현실 가족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특히 이제 부모들은 나이를 먹은 부모들은 나이 먹었다고 다 그러진 않겠지만 새로운 거 낯선 거 조금 눈에 띄는 이런 일을 하면 다 싫어하시잖아요. 과연 그게 좋은 자세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죠. 그래서 성소수자를 주변에서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부모들도 자식들도 걱정하고 또 본인들도 걱정을 해요. 본인들도 커밍아웃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이 뭉쳐서 자식에 대해서 어떤 혐오의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다려 줄 수 있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부모들은 어떡하든 자식이 이제 좋은 부모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힘든 일을 혼자 겪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나아가서 자식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리 좋은 부모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자식만 계속 좋은 자식이 되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부서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부모와 안전이별을 할 필요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림받기 전에 먼저 부모를 버리는 것도 괜찮고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죠. 제가 최근에 트위터에서 본 멋진 말이 있는데 커밍아웃이란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자식의 넓은 세계에 초대하는 일이다. 그게 성소수자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저희가 좀 힘들었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뭔가 알을 깨고 나오면서 다른 세상을 보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흔히 말하는 크리스천이나 실은 목사님인 경우에도 정말 자식을 생각하고 가족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부모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 당사자 입장이나 꼭 성소수자가 아니래도 부모가 나의 어떤 직업이나 나의 애인이나 어떤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계속 힘들게 한다면 굳이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에서 내 삶이 부모한테 존중받지 않고 거부될 때 꼭 정체성만 부분이 아니라 거부될 때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죄책감을 좀 갖지 않고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아픔들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저나 저희 부모 모임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으로 나의 삶으로 초대한다는 정말 아름다운 커밍아웃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저도 사실은 부모님과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낸 후에 저의 삶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수자든 아니든 그 어떤 정체성, 요즘에 학업이든 성적이든 대학교 진로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성이나 시스템도처럼 강요되는 것들이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참 위로가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있는 이야기들 읽어보고 여기에 있는 질문도 답변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울고 웃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큰 위로와 위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큰 위로를 얻고 가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같이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그리고 같은 아이를 끝까지 지지하는 부모의 역할에 감동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봐야 할 영화이네요. 내 뿌리는 내가 만든다는 말씀에 큰 힘을 받았습니다.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프리허그 하시는 장면 나올 때마다 울었네요. 빨리 깊어가고 싶어요. 성소수자 부모 대상 커밍아웃 꿀팁이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커밍아웃 하는 방법 굉장히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프리허그 영상 보면 펑펑 울었는데 영화로 더 자세히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계속 울었네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위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펑펑 울었네요. 성소수자와 접점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몇몇 사람들의 머릿속이 스쳐 지나가네요. 케어 프라이드도 의무감을 가지고 더 즐겁게 나가고 싶어요. 질문입니다. 혹시 커밍아웃을 들었을 때 가장 적절히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도력자살, 존엄사 이야기하시던 부분에서 오열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웃느라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도 점점 더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파이팅. 네, 계속 이야기를 올려주고 계셔서 이 위유권은 조금 이따 다시 시간 있으면 얘기하고 부모님에게 커밍아웃 하는 꿀팁 또 그리고 한 분은 커밍아웃 받을 때 적절한 가장 적절한 자세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 당사자분들이 커밍아웃 할 때 일단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지시고 내가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부모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 집안의 평화를 깨거나 뭐 이런 죄책감을 먼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거죠. 커밍아웃을 생각하면. 그래서 부모나 가족에게 커밍아웃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아까 나빈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한테 어떤 새로운 세계로 초대를 하는 거니까 어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힘들었지만 금방 좋아질 수 있었던 게 내가 모르는 세계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조금씩 알아보니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소수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알게 됨으로써 괜찮아졌고 심지어 저는 커밍아웃을 받아서 이렇게 배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어떤 그런 새로운 삶의 기회? 이런 거를 내가 좀 던져준다. 근데 그거를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이거를 뭐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냥 부모님의 몫이에요. 그것까지 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때 주고 그거를 부모님이 받아들이시고 뭔가 본인의 세계를 넓혀가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돼서 그 깨어있는 삶을 사신다면 그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절대 죄책감이나 힘든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저희 모임에 오셨던 게이분이 뭐 이런 커밍아웃 얘기를 하다가 본인은 매일매일 가볍게 커밍아웃을 한대요. 아침에 굿모닝 대신 엄마 나 게이, 다음날 아침에 엄마 나 게이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커밍아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무거운 마음이 좀 없어지고 부모님도 자꾸 들으니까 약간 세뇌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방법도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배우가 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는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셨고요. 저 친구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막 꾸미고 예쁘게 하고 나가면 누구 뭐 여자 만나 아들 뭐 이러면 나 남자 만나는데 이렇게 맨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들으면 그냥 뭐 남자친구들끼리 만나나 보다 쟤는 여자친구 안 만나는 척 거짓말을 하고 남자 만난다고 하나 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20대가 넘어서 커밍아웃을 했을 때 알고 있었어 그러더래 어머님이. 또 어떻게 해서 아들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잖아. 그런 자연스럽게 애초부터 얘기하는 방법도 좋겠다. 받아들일 때도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받아들일 때 꿀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인 줄 알았다가 커서 이제 트랜스젠더인 줄 알았을 때는 이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가서 제가 트랜스젠더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뭐 제가 느낀 점보다도 실은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충격받으실 거라고 생각으로 충격도 있으시지만 받아들일 때 조금 편안하고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아 힘들었겠구나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죠. 왜냐하면 그 예주님이 비비안님한테 편지로 커밍아웃 할 때 나는 엄마 기뻐하셔도 된다 엄마 아빠 난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 얘기를 편지에 써줬고 그것 때문에 오열하면서 그래도 다 안심이었고 근데 그건 비비안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 얘기는 지금도 마음을 울리거든요. 자식이 그만큼 부모를 믿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믿어주는 자식한테 부모도 뭔가 도우려고 하죠. 실은 괜찮은 척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믿어주는 자식한테 뭔가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모를 믿는 마음이 있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진작하지 않고 한번 초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영화 보시고 가서 커밍아웃 뿜뿜 해가지고 막 커밍아웃 하면 되고 왜냐면 나는 준비가 되지만 부모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사전 정지 작업으로 책이나 뭐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슬쩍 영화를 같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고 예전에는 커밍아웃 할 때 바비를 위한 기도만 봤었는데 이제 플러스 너에게 가는 길을 부모님께 같이 보러 가자. 실은 트위터에 보면 같이 영화를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커밍아웃은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매우 내가 중요한 부분인데 부모한테 얘기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 해야겠지만 혹은 또 내 파트너를 꼭 부모에게 소개시키고 싶다 해야 되겠지만 굳이 내가 부모에게 어떤 중요한 부분을 속인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죄책감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자식의 성생활을 부모에게 일일이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부모에게 따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상태를 조금은 살펴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상태가 괜찮은가를 봐야죠. 부모님은 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는 집은 없어요. 나이 먹으면 다 아프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부모가 정말 괜찮을 때가 언제일까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괜찮을 때가 언제인가 내가 이런 영화를 보고 에너지가 올라왔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모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안전할 수 있을 때 공간이나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도 괜찮다고 싶을 때 그때 커밍아웃을 당사자들이 하기를 바라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평오를 깨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않기를 왜냐하면 내가 커밍아웃을 할 때 정도 되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부서질 정도가 되어서 커밍아웃을 할 때가 많은데 부모의 평오를 깨는 것 정도야 부모 몫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사전에 이런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모님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저를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사전에 아주 정치 작업을 다 해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병주고 약주고 라고 하지만 부모는 좋은 부모는 말려들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 다 힘들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부모를 무섭거나 아니면 굉장히 혼란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식이 혹은 나중에 부모가 될 수 있죠. 자식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실은 부모 정도 되면 자식보다는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상대적으로 덜 놀라는 것 같아요. 저만 같아도 저희
물론 이혼했지만 저는 저희 한결의 할아버지, 이혼한 저희 시아버지지만 저는 그래도 가끔 찾아뵙거든요. 90이 다 되시는 분인데도 얘가 트랜스젠더고 수술을 할 거고 성별정정을 할 거라 말씀을 드리러 왔다 했을 때 처음엔 좀 놀라셨지만 1시간 정도 지나서는 얘는 그럼 이름은 안 바꿔도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모님이 살아온 세계관이나 경험치만큼 자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막 놀라서 쓰러져서 죽을 것 같다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모는 죽은 만큼 힘들지만 진짜 죽는 부모는 못 봤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그런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걱정을 하는 거죠.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인학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또 내가 준비됐을 때 또 부모를 책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좀 준비를 시키고 해라 라는 꿀팁도 주셨고요. 이제 질문할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커밍아웃을 한 후에 부모님과 굉장히 거리감도 좁혀지고 더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고 친밀감이 높아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영화의 예준님 어머니도 성준님 어머니도 그러셨고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지금 채팅창에는 아버지와 이제 무뚝뚝하게 거리감이 느껴진다거나 종교 때문에 피해가 죄라고 해서 힘들다는 상담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아까 나왔던 인천 퀴어 축제에 그때 이제 사회를 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대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트럭에 올라가게 됐었는데 옆에 이제 임보라 목사님과 제가 있는 트럭에 정말 수백 명의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눈이 거의 뒤집혀 있는 돌아가 있는 상태로 귀신에 씌인 것 같은 표정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수백 명에 둘러싸였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트라우마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곤 하는데 저도 그런 종교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하려고 인권영어자리처럼 책도 쓰곤 했지만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론 저는 그들을 다 바꿔야만 세상이 변하는 거나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문제나 부모님이 아직 커밍아웃을 했는 좀 더 나아지고 싶은데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한 가지와 조금 더 혹시 준비가 필요하실 수 있어서 다음 질문도 하나 드리자면 그 스위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것은 뭐 인권, 페미니즘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 완전히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연대에 대해서 완전히 좀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도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종교가 없어서 이 종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가서 사실 알게 됐어요. 당사자들도 많으시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오세요. 자기 아이가 성소수자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본인의 목사직을 내려놓으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교인들이 오시는데 사실 그만큼 또 다양한 종교인들 중에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그때 시사회 할 때도 각 그 종교인들을 다 초대했거든요. 수녀님, 목사님, 신부님, 스님. 그래서 그 프렌치 시사회 할 때 한 관에 반 정도를 종교인으로 채웠는데 근데 또 저희 초대에 적극 응하셔서 와주시고 영화 보시고 심지어 지금 수녀님들은 단체 관람을 계속 하고 계세요. 수녀님들 단체에서 저는 한국에 수녀님 단체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계속 종교인들 내부에서도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도 이제 저희 영화를 보고 어쨌든 저희 영화는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전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움직이셨나 봐요. 그래서 영화 보고 저희 눈물 흘리면서 저희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는 종교인들도 많았고 단체 관람도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지금 변화를 하려고 엄청 노력 중이시니까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랑도 연대하는 단체들 이동환 목사님도 또 최근에 단체 만드셔서 연대 같이 하시고 점점 이런 분들이 늘어나시고,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냥 하느님이나 예수님은 다 사랑으로 포용하는 거라고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거를 잘 생각하시고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함께 조금씩이라도 잘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임계점에 지금 다 막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곧 바뀔 거니까 조금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가 개신교, 아주 극우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든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본인 스스로를 계속 절벽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그 종교가 버틸 수 없는 지점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미국 공영라디오 NPR이라는 데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악플을 다는 사람은 악플 댓글을 다는 사람은 1%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06%. 그 사람들이 그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데 굉장히 여론처럼 들리는 이유는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시끄러울 때 내 일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내 일이지만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의 목소리가 되잖아요. 지금 어떤 극우 개신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큰 숫자가 아닌데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고,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일도 아주 저쪽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꾸면서 바뀌진 않아요. 그럼 누가 바꾸느냐? 80, 90% 이상의 보통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지금 우리도 차별금지법이 88%의 국민들이 찬성을 한다는데, 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걸 좀 바꾸자고 목소리를 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피어 퍼레이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질 때 뭔가 잘 모르고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저 사람들은 마음속에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 중에 정말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식이 게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부분을 이해하기보다는 부정하고 싶고, 자신의 불안이나 어떤 세상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을 그 안에 다 때려 넣어서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얘기하기 쉽지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미워하는 에너지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망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화 보면 아시지만 그게 어떻게 편안한 사람의 얼굴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입니까? 오죽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울 같은 것을 우리가 앞에다가 하고 나가볼까? 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모를 거야. 그런 생각을 만큼 그 안 예쁜 모습으로 하는 게 온전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품격과 사랑의 에너지로 보통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소리를 내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죠. 그런 자리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물론 상처도 받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실은 저는 작년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영화가 내년에 나올지 내후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작년에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정말 같이 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아이가 정말 힘들 때 실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난 자식이지만 개별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을 내가 다 안다고 할 수도 없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자식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자식의 어떤 힘든 여정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내가 부모를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가 얼마나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제 이기심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차마 아이 앞에서 말 못하는 부분을
이걸 나중에라도 보기를 바라면서 얘기했던 그런 인터뷰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나오면서 아이의 어떤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존재가 부서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도 이번 달에 나왔던 당사자가 다음 달에는 세상에 없는 그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민감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꼭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영화를 통해서도 다른 데를 가보면 연대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을. 그래서 영화 제목이 너에게 가는 길인데, 이건 내 자식, 성소수자인 내 자식에게 가는 길이기도 하고, 내 자식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좋은 어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나 자신에게 가는 길이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가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한 큼 더 성큼 다가와 주셨고, 또 이렇게 GV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두 배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읽어보실 수 있게 오픈 채팅방 꼭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말씀들, 감동들, 위로들 다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갈 겁니다. 그래서 사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너에게 가는